네 번째 누리호 발사는 세 가지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4차 발사의 첫 번째 도전,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야간 발사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누리호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한밤중이어야 할까요? 그 발사 그 시각이 특정이 되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임무를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발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주탑재체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라는 위성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임무가 이제 오로라를 관측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 오로라 관측을 위해 가지고는 특정한 시각으로 맞춰야 돼요. 그걸 위해 가지고 관측 시간이 새벽 1시로 정해졌고요. 태양 동기 궤도는 위성이 항상 같은 시간대에 지구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특수한 궤도인데요. 위성이 오로라 관측 최적 시간대에 맞춰서 지나가게 하려고 발사 시각을 새벽 1시로 설정한 겁니다. 이전과 발사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사 당일은 27일 새벽인데 저희가 26일의 당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그러니까 25일 날 발사체가 발사대로 옮겨져서 하루 전에 발사체가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가 발사대와 발사체를 연계해서 시험을 거치고요. 발사가 27일 새벽이기 때문에 저희가 26일 4시에서 5시경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그 발사장 지역의 인원을 갖다가 전부 다 철수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이후 시간에 발사체에 대한 구성품에 대한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발사 한 10분 전이 되면요. 발사 10분 전이라고 하면 27일 아마 0시 한 5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준비가 됐다 그러면 발사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시퀀스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마지막에 약 1시경이 되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가 밤에 그리고 새벽에 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훈련을 밤에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두 번째 도전, 한 번에 13개의 위성을 동시에 쏘아 올리는 겁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국내 기업,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인데요. 이번 발사는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한 번에 가장 많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다중 위성 발사를 점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우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특히 전기 전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위성이 점점 더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경량화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사 한 번에 이제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 그 발사 한 번당 위성이 평균적으로 2.5기가 실렸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7년 후에 이제 2020년에는 이게 12.5기. 그러니까 불과 7년 사이에 한 5배 정도가 는 거죠. 위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많이 싣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순서대로,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성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3개의 위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무게 577kg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구 상공 600km에서 보이지 않는 플라즈마와 자기장의 변화를 감시하게 되는데요. 우주통신, GPS, 위성 인터넷 등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주 기상이 나빠지면 오차가 생기고 위성 통신이 끊기게 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우주 날씨를 예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함께 실리는 12기의 큐브 위성은 국내 대학과 연구소, 새싹 기업들이 직접 만든 초소형 위성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우주에 올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의문점도 많았었고, 정말 우주는 저희 지상이랑 많이 동떨어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위성을 개발하고 이제 곧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어찌 보면 황우현이 큐브성 프로젝트가 정말 큰 기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국가 예산으로 발사되는 만큼 무료로 탑승기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무료로 탑승하는 기회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산학연에서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거나 과학기술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있는 위성을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전성이라든가 기술 검증이 완료된 그것을 탑재해서 저희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발사로 13개 팀이 동시에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발사 비용은 물론이고 대기 시간까지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형 우주 개발 모델입니다. 관건은 600km 상공에서 13개의 위성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13개의 위성을 갖다가 600km 상공에서 원하는 궤도에 실시간으로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0초 간격으로, 약 20초 간격으로 2개씩 계속 사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출이란 위성을 분리하는 거를 말하는데, 사출하는 데 있어서 20초 간격으로 하다 보니 그 위성끼리 궤도를 돌다가 충돌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적절한 분리 시간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발사체에서 적용을 해서 어떻게 분리 명령을 내려서 언제 시간에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사전에 설계를 하고 지상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실제 비행 구간에서 적용을 하는 게 이전 발사에 비해서 좀 더 위성 분리하는 데 있어서의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시대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60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 이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누리호 발사를 주도하게 된 대한민국 대표 우주산업기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발사체 기술과 초고해상도 SAR 위성을 처음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방산 분야 1위 기업입니다. 우주 발사체뿐만이 아니라 육해공의 전투체계 등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분야에서는 특히 발사체의 엔진, 그 다음에 발사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핵심 구성품들을 공급하고 있고 약 25년 넘는 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1차부터 3차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 제작, 운영을 모두 주도했지만 4차부터는 국내 우주산업기업이 체계 종합기업으로서 총괄 제작을 맡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체계종합기업이라고 하면은 말대로 제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체계종합기업이 책임지고 주도해 간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조립을 해가지고 정부로 납품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은 체계종합기업은 지금 제품을 만드는 참여기업들의 모든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고 기술적 리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참여기업들이 또 모여가지고 누리호를 같이 조립하고 품질을 다 확인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인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발사 운영까지 모든 부분을 참여하고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누리호 제작을 갖다가 맡고 있는데, 누리호 제작에 관련된 부분을 항우연이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누리호에 대한 그 기술 이전 그리고 현장 교육 등을 갖다가 누리호를 제작하고 시험평가, 발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엔진이면 엔진, 구조체면 구조체, 항법이면 항법 관련된
각종 그 업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현장에서 업무 협의체끼리 다양한 기술 이전에 관련된 현장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등을 수행함으로써 하나가 빠른 기간 내에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황우현에서 기술 이전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총괄기업 외에도 300여 개 국내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엔진 부품과 전자장비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누리호를 위한 세부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누리호, 그다음에 발사체를 포함해가지고 뭐 커다란 우주 시스템,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되게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기술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전체 커다란 시스템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2024년 전 세계 우주 발사의 70%가 상업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 전 5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제 우주 개발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설립한 우주 기업은 올해 1월에 대형 재사용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새싹 기업은 올해까지 73번째 소형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소형 위성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우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주 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중심에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가 우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 4,400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35년에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우주 산업이 무한한 어떤 이제 이익이 창출하는 공간을 갖겠거든요. 즉 우주 경제라는 용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위성이나 발사체 모두 국가가 개발비를 투자하고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고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주 산업도 서서히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우주 경제 시장을 보면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즉 산업체가 우주 시장을 그러니까 우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정도로 우주 시장이 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민간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소프트 랜딩이 필요합니다. 현재 누리호 사업 총괄 기업은 전남 순천에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곳에서 누리호 5호기를 비롯한 차세대 발사체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발사체 엔진 역량과 그다음에 발사체 임무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체계종합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현지에서도 이제 글로벌 발사체 업체들과 견주어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누리호가 아직 좀 발사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사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업화하는 예를 들어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페이로드를 증대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원가 절감의 요소를 발굴해가지고 끝없이 이제 그 원가 절감 개선 요소를 찾아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